MTN 증권부 기자들의 기업 탐방 코너죠. 주주클럽. 오늘은 최종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덕산 하우징이라는 회사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덕신 하우징. 아, 덕신 네, 하우징이요. 네. 네, 기사를 보니까 덕산, 덕신 막 기자들이 마음대로 써놨더라고요. 네, 덕신 네, 하우징이군요. 네, 덕신 하우징입니다. 네. 어디에 있는 곳이던가요? 일단 덕신 하우징은 천안하고 군산 이제 두 곳에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 이제 양천 쪽에 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덕신 하우징 대충 뭐 건설 관련된 회사일 것 같은데 하우징 이러니까요. 네,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덕신 하우징은 데크 플레이트 제조업체인데요. 네.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네. 출시 초기인 지난 2003년에 이제 9.9%에 불과했는데요, 점유율이. 이제 지난 2013년 기준 28%까지 증가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과 군산 두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주 구성은 증권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김명환 회장이 24.5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47.88%입니다. 네. 이제 덕신하우징이 다음 달 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총 이제 200만 주를 신주 발행해서 이제 공모를 하는데 공모 이후에 이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35.5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네. 공모주가 23%, 그리고 기타 주주 20%, 구주주 18%, 우리사주 조합이 한 1.75% 비율로 주주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데크 플레이트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이 데크 플레이트가 굉장히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안 공장에 직접 가서 데크 플레이트랑 과연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먼저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일종의 거푸집 역할을 하는 그런 건자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그 바닥에 왜 그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주로 합판 거푸집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철근을 배건해서 합판을 덧대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 합판 거푸집이 네. 사실 굉장히 그 인건비도 많이 들고 네. 공기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합판 거푸집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 시장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데크 플레이트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또 균등한 품질을 또 공급할 수 있고 구조체 품질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나 제2롯데월드에 두루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합판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로 이제 이걸 건설 기둥 같은 걸 이제 네, 만들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네. 거푸집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한 틀입니다. 그 네. 틀인데 그걸 원래 합판으로 하다가 지금은 철강이나 뭐 금속으로 하는 데크 플레이트로 바꿨다. 바꾸면서 인건비도 줄어들고 또 공사 기간도 줄어든다는 그런 네, 장점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데크 플레이트 제조업체가 한 7개 정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덕신 하우징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8% 정도 보유하고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2위 업체하고도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덕신 하우징의 강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티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업계 최다인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티지기는 그 트러스 가공 과정에서 생산된 이제 철골 구조물과 아까 말씀드린 강판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데크 플레이트 제품을 만드는 그런 네. 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티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주 형태나 생산 타입에 따라서 신속하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과 직결되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등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네. 트러스터 거덕이? 네, 맞습니다. 좀 이건 어렵죠. 네. 뭔가요? 그게 이제 네. 데크 플레이트 아까 그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그 강판과 그 철골 구조물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데 네.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아,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덕신하우징이 강판을 분리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동안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판과 그런 철골 구조물을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덕신하우징이 그 강판을 분리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먼저 이수인 대표이사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일체형 데크가 갖고 있었던 단점, 그러니까 하부 강판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단점 때문에 콘크리트 하부면의 하자라든가 또는 강판 부식 때문에 일어나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런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제품을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네. 대표이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 하시면서 네, 독특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는 이제 용접을 통해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강판이 부식되어 녹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추가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덕신하우징에서 개발한 타령, 이제 이걸 분리하는 거를 타령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 타령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용접으로 인한 녹스름 현상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네. 그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일체형이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이제 떼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게 이제 콘크리트 굳히고 나서 떼고 그 강판을 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네요. 이 덕신하우징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덕신하우징이 지금 최초로 개발한 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덕신하우징 실적 어떻습니까? 지난 2013년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04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35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이 96.4% 수준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이게 매출액 성장률은 3%대인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90%, 96%에 육박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네.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인가요? 그렇죠. 일단 중국의 그런 어떤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측면도 있겠고요. 네. 또 설비 개선으로 원가율 상승 리스크를 좀 줄인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2011년 같은 경우에 90.3%였던 원가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LH공사가 그동안 일체형 데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타령 데크 플레이트를 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덕신하우징의 신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딱 뭐 공언을 했는데 좀 아직까지 이 건설 업황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이 데크 플레이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 뭐 건설 경기가 그렇게 막 살아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데크 플레이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네. 꾸준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난 2007년에 전체 이제 그 규모가 92조 원 정도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데크 플레이트 시장은 2007년 한 2천억 정도에서 작년 기준 3,800억 정도로 연평균 한 11%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오는 8월 1일에 상장을 하는데 네. 상장 시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 DTI 풀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건설주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함께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2기 경제팀 출범 이후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꾸준한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네. 경기는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크 플레이트 시장은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까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네.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해외 비중은 그렇게 높지 네. 않습니다. 하지만 좀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 전체 수출액의 한 90% 정도가 베트남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덕신하우징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공모가일 것 같습니다. 공모가 얼마에 결정이 됐습니까? 네, 이제 지난 15일과 16일 사이에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좀 했는데요. 그 결과 원래 당초 이제 공모가 밴드는 9,600원에서 1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선 13,000원으로 최종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니, 공모가 밴드가 뭐 11,000원까지 상단이 11,000원이었는데 네. 13,000원까지 이제 공모가가 책정이 됐으면 너무 높게 책정된 건 아닌가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대비 그렇게 높은 공모가는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덕신하우징이 아무래도 데크플레이트 상부에 쓰이는 그런 네. 철근 구조체 생산 설비를 동전업체 대비 더 많이 2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생산 역량도 뛰어나고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퍼가 한 7.6배 정도 돼서 3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한 9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그 공모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공모에 들어가는데 향후 일정, 공모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일단 수요 예측을 15일부터 16일까지 했고요. 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청약이 진행이 네. 되고 8월 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8월 1일에 네.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되는군요. 주관사는 현대증권이 맡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공모 자금은 어디에 쓸 예정이라고 하던가요? 공모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R&D, 아무래도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R&D 투자 중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일부는 이제 고정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입금 상환 등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이 데크 플레이트 시장의 향후 전망일 것 같습니다. 어떨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데크 플레이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80% 이상이 기존의 합판 거푸집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좀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인건비가 점점 증가하고 공기 단축, 또 비용 절감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데크 플레이트 시장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데크 플레이트 시장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성장 여력이 충분한 그런 네. 시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시에 좀, 여기 덕신 하우징에 투자할 때 유의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좀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급반등할 시에 좀 아무래도 그 어떤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신 하우징 다녀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천안 공장을 다녀왔는데 사실 데크 플레이트라는 그런 건자재가 굉장히 좀 생소한 네, 그런 그랬을 것 같아요. 건자재인데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또 활기도 넘치고 용도도 앞으로 좀 성장 가능한. 그렇죠. 좀 주목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